눈길 맨 처음에 이제 눈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보면은 제목에서 느껴지는 배경은 겨울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근데 빨리빨리 필기 못하니까 괜찮아. 선생님이 파일 보내줄게. 그럼 보고서 옮겨 적어. 일단 오늘은 한번 듣는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별로 오던 소리를 뱉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배웠지만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의 마음속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합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별로 오던 소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계속 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노인과 아내의 태도를 보면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면서 멀거니 내 얼굴을 건너다 봅니다. 약간 여기서 보면은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노인과 아내는 몰랐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올라왔는데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여기서 중요한 건 또라고 하는 단어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예전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냐? 이라는 거지. 하지만 나는 말이 나오는 김에 그냥 매듭 짓겠다 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급하게 맡아놓은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았을 때 일을 핑계로 가려는 것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는 그래도 며칠 쉬어가지 않고 며칠 좀 쉬어갈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을 통해서 빨리 가는 아들이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이제 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는 항상 한동자로 왔다만 선걸음에 새벽길을 나서곤 하다마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아들이 되게 짧게 왔다 갔다 라고 해. 여기 한동자라는 말 보면은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아들이 짧게 왔다가 새벽같이 떠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그래서 차분히 쉬어갔으면 좀 좋겠어. 근데 아내도 여기서 보면은 급한 일은 우선 마무리를 좀 지어놓고 오지 않고선 이러면서 아내가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데 여기에 사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대화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마음이 또 중요해. 내게 그처럼 급한 일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속마음은 빨리 가려는 남편을 이제 타박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의도로 담겨져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아내의 대사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심지어 내가 그래서 내 편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며칠 머물 것처럼 있다가 막상 와서 빨리 가려는 남편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연민, 애원. 아내는 어머니를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되게 다른 거지. 근데 그렇게 일이 바쁘다면은 뭐 가야지,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을 배려하는 엄마의 마음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편안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주는 내 맘이 아쉬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거죠. 어머니 스스로를 탓하는 그런 거지.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이기적이고 엄마가 진짜 별로인 사람이었다면 아들 생각은 안 하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런 어떤 감정 표출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는 아들을 다독다독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노인의 체념에 오히려 내가 불쑥 짜증이 치솟습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지만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아들은 여전히 부모의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아들은 죄책감이 있다는 거 잊으면 절대 안 되죠. 엄마가 옛날부터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 눈길에 그렇게 나를 돌봐주면서 데려다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나는 알고 있으나 그거를 외면하는 태도인 거지. 그래서 시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에 견디고 서 있었다. 이게 이제 나의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러난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습지에서 돋아오는 여름버섯 형상, 그만큼 꿉꿉하고 작고 또 볼품없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 빈문서라도 불쑥 날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빈문서라고 하는 거면은 내가 뭔가 갚아야 될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빈문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나의 그런 어떤 불편한 그리고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냥 선생님 설명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 집은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단칸 오두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이 단칸 오두막이라고 하는 건 한 칸짜리 오두막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형수 자식들 그리고 어머니가 다 이 한 칸짜리 방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가난하다 이걸 알려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불편스러운 기분도 들었고, 근데 보면은 잠깐 앞에를 잠깐만 보자. 선생님들 집중해봐. 그래서 보면은 빈문서라도 나올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감정도 뭐라고 하냐면은 빛이 붉어져 나올 것 같은 기분. 둘 다 공통적으로 빛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화자가 뭔가 지금 계속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하죠. 우리 같이 별표 한번 쳐줄까요? 하지만 내게는 빚이 없었다. 떳떳한 처지였다.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빚,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빚이 있음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서 표시해볼게요. 우리 노인과 내가 갈등하는 원인을 보면은 일단 형이 문제가 있어서 형 때문에 집이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다 책임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면서 서로 이제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서적 교류가 없었다는 거, 가난해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 그로 인해서
노인은 나에게 소망을 말하지도 못하는,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계속해서 보면은 이가 완전히 상해서 음식 섭취에 몹시 불편했다고 그러죠. 노인을 보고 그가 치아 치료를 권했을 때 그 어머니는 사양해버립니다. 치질 수술도 권했는데요. 근데 참을란다 하면서 여전히 거절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 또 중요한 거 계속 여기 별표 쳐볼게요.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당신의 처지를 간득하고 있는 탓. 별표.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도, 여기서 노인은 사실 엄마죠. 앞에 써놨었죠.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내가 엄마에게 거리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노인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도와준 것도 없지만 그러면 폐도 끼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인드인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왜 우리 집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부분은 같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조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압축적 또는 요약적으로 제시했어요. 이 말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긴 시간을 짧은 분량으로 설명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잠깐 쓸 시간 선생님 마음으로 30 세고 갈게요. 선생님, 사실상 마지막 문제인데 생각 좀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도 나에게 준 것이 없어. 그러니 나도 줄 게 없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면 엄마가 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들은 엄마가 자기한테 준 게 없으니 나 역시도 엄마한테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런 상황에서 지붕 개량 사업, 별표, 엄마의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집집마다 모두 도당 아니면 기와를 얻는단다. 이거 뭐야? 전달하는 말투죠. 전달받은 말투로.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남의 말을 하듯이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기영 여기서 보면은 남자들이 합창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너도 나도 집들을 고쳐 짓느라 밤잠들을 안 자고 저 야단들이구나 라고 해서 이 어기영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 뭐랄까, 이 집 고치기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갑자기 이제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기영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집들은 다 지붕을 고친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농어촌 지붕 개량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통일벼가 보급된 이후로는 초가 지붕 개초가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기 왼쪽 부분에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1970년대 지붕 개량 사업을 이제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70년대 이 초가 지붕 개량 사업이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도록 했었거든. 왜냐면은 그 초가집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뭐 길면 3년에 한 번씩 그 초가 지붕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아예 새로 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이 엄마네 집처럼 가난한 집은 이런 사업이 그냥 부담이 되는 거야. 들어갈 돈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일부 가구는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예 집을 새로 짓기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마을의 집들이 거의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뭔가 우리 집도 해야 하는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는 그런 거죠. 엄마가 요구할까봐. 근데 아까 전에도 또 중요한 문장이었죠. 엄마는 나한테 빚이 없었다라고 계속 나는 노인에게 이 빚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노인이 그걸 잊을 리 없다. 섣부른 주문을 내색할 리 없었다. 그 점만은 안심할 만한 노인의 성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해주고 싶지 않은 거지. 해주고 쉽지 않은 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해주면은 쓰레기 아들인데, 그냥 쓰레기인데 엄마가 이렇게 불편한 집에서 사시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냅두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냅두는 쓰레기 아들이 되는 건데, 얘는 계속 정신승리를 하면서 어차피 엄마도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뭐, 나는 뭐 이 엄마한테 갚을 게 없는데 뭐, 엄마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또 아들이 생각하기도 이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왕하고 도당이고 지붕을 가꿀 만한 집골이 못 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너무 낯가는 나머지 나도 몇 마디 더 붙였더니, 우리 집이라 왜 말씀이 없겠냐라고 하면서 이장이 쫓아오고 저쪽에서 사정도로 나오더라 하면서 계속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 있음 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을 하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하면서 엄마가 은연중에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엄마가 우길 것도 뭣도 없다. 나도 똑같이 사정을 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해. 늙은이도 사람인디 나라고 어디 좋은 집으로 손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우리 마음도 하고 싶지만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엄마의 욕구가,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요. 뭐다? 엄마도 집을 고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엄마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엄마네 집만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지를 못하니까, 지붕을 고치지 못하니까 마을 전체에서 엄마네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아래 동네 순시민의 두 집밖에 안 남는다니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얘 봐봐. 그래도
그래도 뭐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 주변 뭐 엄마까지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안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앞에서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내 실수라는 말을 해. 엄마한테 좀 더 말을 붙이는 걸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을 듣게 된 것이 실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되게 뭔가 거리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 진짜 이 정도면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남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엄마인데 참 대단하다 얘도, 이런 생각 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섬찟해왔고요. 왜? 엄마의 소망을 듣고 있으니까. 엄마의 소망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해주기 싫은데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싫은 거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세상 마을의 사정을 소상하게 털어놔. 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을 고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예 다른 집들은 집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도 계속해서 뭐만 생각하냐면은 다시 노인에 대한 나의 빚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뭐야? 해주기 싫다는 거야. 계속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웬만하면 우리도 여기다 반 한 칸 늘려 더 지내고 얹어버리고 싶긴 하더만 여기 별표. 결국에 엄마의 속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야. 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해. 점점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 점점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보면은 말끝을 흐리게 되는 거죠. 왜? 아들이 부담을 가질까봐 말을 흐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 이게 결국 아들에 대한 사랑이자 아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배려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마는 아들의 마인드를 알고 있어.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어.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해주기 그냥 싫으니까, 그냥 입당 해주기 싫어하니까 굳이 거기서 뭐 부담을 더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엄마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집을 고치고 싶은 거는 여기 옷괴, 우리 중요한 단어죠. 옷괴 별표. 이 옷괴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옷괴는 엄마가 젊었던 시절부터, 집이 망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죠. 다른 물건들은 다 내다 팔아도 저 옷괴만은 엄마가 계속 가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되게 중요한 아이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할 말이 없었고 눈을 감은 채 듣고만 있었고 빚이 없음을 계속해서 골백번호 다짐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혼잣말 비슷한 푸념을 해. 그만큼 계속 진짜 좀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들은 계속 대꾸가 없어. 해주기 싫어서. 그런데 여기도 중요해. 엄마는 계속 끝까지 말은 하지만 주장이나 원망하는 마음은 보이잖아. 이게 역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인 거지.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노망이 난 거지, 에휴 미안하다 하면서 또 역시 자기 탓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 없다. 이건 뭐야? 결국 엄마가 엄마의 소원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아내도 내가 엄마의 소원을 알고 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당연히 그러면 이 상황과 아까 앞에서 보면은 아내는 그 나의 엄마에 대해서 엄마에게 연민의 감정이 있었어.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아들을 나무라고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가보면은 그래서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은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어제 사건에 대해 나를 나무라는 아내의 그런 태도가 그런 앞에 있는 사건들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눈매를 잔뜩 깎아놓을 정도로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참 그런 데서 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나보다도 오히려 더 엄마를 걱정하는 아내거든. 근데 그렇다 해서 아내가 갑자기 엄마와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아들은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엄마는 나는 빚이 없다는 거를 잊고 만 것일까? 노맞기가 분명했다.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늙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엄마 탓을 하고 있는 걸로 계속 엄마를 탓하고 있는 되게 어린 행동인 거지. 자기 일의 행동에 책임을 전혀 지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왼쪽 날개 부분에 나의 성격의 별표 3개. 나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되게 예민하고 타인의 참견을 거북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정신승리라고 말하죠. 좋은 말로는 합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빚이 없어 이런 거지. 하지만 게으른 무덥고 게으른 매미 울음소리라고 해서 무덥고 게으른 이라고 하니까 이 매미 울음소리가 사실 화자의 마음이기도 한 거지. 그만큼 뭔가 괴로움이라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마을의 눈앞이 다 보여가지고 밑을 보니까 진짜 우리 집하고 아래 동네 다른 한 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지붕 모양이 다른 거야. 우리 집하고는. 그러니까 엄마 말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괜히 좀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된 거지. 아이고 미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간 부분 줄거리를 보면은 우리 집이 이제 망했다는 부분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고자 집을 개량하고 싶었음인 거지. 근데 이거조차 나는 계속 불편해요. 왜 계속 그런 대화를 하는 거지? 죄책감이 계속 자극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옷장이 아까 앞에서 봤던 옷개인 거죠. 옷개에 대해서 좀 다른 데로 내놓으면은 집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옷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여기 쬐끄만 글씨에 별표 3개 합시다. 옷개가 아까 전에 선생님 앞에서도 말했지만 엄마가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옷개 덕분에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앞에서 봤었던 거에 비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세하게 과거 회상을 해주는 거는 뭐야?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지. 아까 전에 압축적, 요약적 이런 말 우리가 썼잖아. 그 부분과는 완전 반대되는 부분인 거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집은 텅텅 빈 채로 식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해서 가족이 다 흩어지게 된 거야. 근데 엄마가 너가 누군데 내 집 앞 골목길에 서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 대사는 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어정거리고 있니? 서성거리고 있니? 이 뜻인데 이거는 뭐야? 우리 집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야. 왜? 망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지. 왜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들이 위축될까봐, 상처받고 위축될까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집은 분명히 팔렸고 거기서 함께 집을 지냈고 그래서 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결국에 엄마의 사랑인 거지. 그래서 하룻밤만이라도 내게 옛집의 모습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옷괴나 이불을 그대로 둔 이유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있지. 옷개의 한 가지로나마 옛집의 분위기를 되살려 위로하고 싶었음에 분명한 물건이라고 해서 나와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부분인 거죠. 왼쪽에 옷개의 의미 별표 3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함께 간직해올 만큼 오랫동안 가지고 온 자존심. 이건 엄마인 거고, 근데 반대로 나에게는 뭔가 계속 불편해. 꺼림칙스러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또 불편해. 불편하다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옷괴를 보면은 그날이 떠오르고 그러면 은연중에 엄마의 그 사랑을 계속 생각하게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줬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나는 빚이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물건이어서 우리 화자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계속해서 아들은 내겐 절대로 빚이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엄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지. 자, 여기는 중요한 부분으로 얼른 후딱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들어 이미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음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되는 게 왜 이렇게 왜 여기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해보라고.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엄마도 사실 알게 되면서 그래서 아들이 그날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아들의
과거 행동도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엄마는 더 미안해지지. 엄마가 끝까지 숨기려고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숨기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군 이라고 하면서 더 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엄마는 하룻밤 재우고 나니까 그래도 나 마음이 너무 좀 기분이 좋아졌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4 부분이니까 여기로 가자. 위험한 고비는 모두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위험한 고비는 뭐야? 엄마의 소원을 듣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자라. 아침을 떠날 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 아들을 돌봐주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조금 드러내는 거지. 이왕이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일찍 쉬어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아들을 배려해주죠. 그러면서 이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다 넘겨가고 있는 셈이라고 하면서 어차피 이 집을 떠나고 나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홀가분한 기분이 된 거지. 아,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 나 이제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괜히 내 마음 찝찝하게 이렇게 안 있어도 돼 이런 거지. 근데 아내랑 엄마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둘이 그 눈길을 뚫고 갔었던 걸 알지. 아,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설명할게. 지금 이 작품 보면은 뭐 매미나무 소리, 땡볕 이런 거를 보면은 작품 자체의 배경은 여름이야. 근데 제목은 눈길이잖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엄마랑 내가 헤어지던 그 집이 망했던 그날 밤이 눈길이어서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한 눈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가 떳떳했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나설 수도 있으련만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 그래서 새벽에 눈길을 돌아 나섰지만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몰락해서 부끄러워 일찍 집을 나섰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 이야기를 나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서글픈 동행이라는 말을 하고 또 한사코 피안으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던 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우리 화자에게도 뭔가 슬픈 느낌인 거고 화자는 잊고 싶었던 거지 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둘이서 같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하면서 둘이 함께 의지하면서 갔던 거죠. 의지하며 눈길을 걸어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야 이거는 엄마가 머물 곳이 없어서 같이 나왔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처음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엄마의 역시 사랑인 거죠.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면 엄마가 나를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또 내가 엄마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야? 가족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엄마에게 받은 게 많아요. 빚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이 많다는 거지. 그렇게 갔다가 엄마는 되돌아서 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하기 싫었고 왜? 빚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엄마 이야기를 듣게 돼.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두려워져. 왜냐면은 어렴풋하게 느끼던 엄마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는 빚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이 다가오면서 돌아오는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여주는데요. 돌아오고 보니까 갈 길이 너무 허무해. 너무 슬프고 허무한 거지. 거의 날도 어둡지.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다가 환해져서 집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네모표 치고 별표 쳐두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면 발자국을 봐도 산비둘기만 봐도 나무들이 눈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계속해서 아까 전에 함께 길을 갔던 아들이 떠올라. 그런데 이런 아들한테 떠오르는 게 아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서 울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들었던 마음이 여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여기 맨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은 갈 데가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져서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별표. 부끄러운 이유는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고 앞으로도 이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아들이 그냥 오늘만 이렇게 힘들게 지내면 앞으로 괜찮아져 라는 태도가 아니라 다음에 또 와도 그 다음에 또 와도 엄마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삶이 너무 미안한 거지. 엄마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부모가 능력이 있었으면 더 많이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자, 눈길의 결말 오른쪽에 네모표 치고 같이 기억합시다. 날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그 밑에 햇살, 불빛, 별표 그리고 그 앞에 눈길의 의미 별표 3개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와서 여기 아내의 역할 체크 한번 읽어보는 걸로 나와 엄마 사이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길 한번 같이 쭉 다시 훑어보았어요. 처음에 나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빚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엄마의 사랑과 나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